온갖 괴담들이 있어요. 피도 넘어가고 물도 넘어가고 출혈이 좀 대량으로 날 수는 있어요.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프렌즈 여러분. 저는 드림성형외과 박희연 원장입니다. 안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윤곽수술의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윤곽수술이 아무래도 성형수술 중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걱정을 많이 하는 수술인 만큼 온갖 괴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걱정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시는 건지 제가 오늘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곽수술의 경우는 전신마취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술 자체가 입 안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입 안으로 진행을 하면은 피도 넘어가고 물도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입 안으로 관을 넣어서 기도를 완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건강한 분이시라면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피가 아예 안 나면서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고요. 뼈를 자르게 되면 그 뼈가 잘린 면에서 피가 기본적으로 나게 되고, 하지만 이런 피들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윤곽수술하면서 정말 피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정맥이나 동맥을 건드렸을 텐데요. 광대 뒤쪽에 있는 혈관들을 건드리거나 옆쪽에 있는 이 뼈 자르는 부위 안쪽에 있는 혈관들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 사각턱 수술을 하면서 이쪽 턱 아래쪽에 있는 혈관을 건드리거나 턱 뒤에 있는 아주 큰 혈관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에는 출혈이 좀 대량으로 날 수는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정맥혈관은 기본적으로 압박을 하면은 다 지혈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터져서는 안 되는 동맥혈이 터졌을 때 압박을 충분히 하고 지혈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윤곽수술은 항상 스케줄을 여유 있게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턱 안쪽으로 들어가서 쭉 주행을 하다가 이제 턱 끝에서 나와서 또 입술과 턱 끝 피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어요. 뼈 안에 주행하는 길이 CT랑 엑스레이에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바짝 붙여가지고 뼈를 잘라야 될 경우에 뼈 안에서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뼈 밖에 나왔을 때 그 대롱대롱 가지처럼 매달려 있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과하게 당기는 경우에 끊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기는 감각 이상의 경우는 그렇게 신경이 완전히 손상돼서 생기는 경우보다는 수술 과정 중에 신경이 당겨져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런 일시적인 감각 이상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하루 이틀, 정말 길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다 돌아오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분류압이 생기는 부위는 대부분 광대인데요. 광대 수술 같은 경우는 뼈를 중간에 잘라내고 그 잘린 단면을 가까이 붙여서 플레이트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뼈가 서로 잘 맞닿아 있지 않으면은 분류압이 생기는 건데요. 수술 직후에 뼈가 안 붙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잘 붙여 놓는데 어떤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잘 때 이를 많이 갈아가지고 그 고정해놓은 플레이트가 부러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러진 거를 바로 알면은 다시 수술을 해서 고정을 해놓으면 되는데, 플레이트가 부러진 거를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에 분류압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 좀 가해졌다든가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한쪽이 부어 있다든가 딱 소리가 크게 났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오셔서 CT를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갈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을 좀 더 단단하게 한다든지 수술 후에 보톡스를 턱에다가 바로 놔서 이를 아예 못 갈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톡스는 서비스인가요? 네. 당장 병원으로 달려오세요. 살처짐은 윤곽수술에서 사실 불가피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광대 같은 경우는 뼈를 중간에 빼내기 때문에 뼈의 볼륨이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은 표면이 조금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뼈의 볼륨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살처짐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뼈를 삭제하는 양을 조금 조절을 한다든지, 고정을 할 때 아예 뼈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회전을 줘가지고 살처짐이 좀 덜하게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뭐 100% 예방되는 건 아니고,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살처짐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살처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실리프팅이나 미니 리프팅 같은 간단한 리프팅 시술을 추가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윤곽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무리한 결과를 추구하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숙련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드림성형외과 박희연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